시즌2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하말 넘만입니다. 근 1년 만에 다시 당신의 가계부를 들고 왔는데 말이죠. 네, 오늘 다소 광대스럽게. 그래서 시즌 1에는 이제 전문가가 계셨지만 네. 이번에는 없이 그냥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 얘기라는 게 네. 항상 그 경제 전문가가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비춰지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이번에는 진짜 친구들과 각자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돈을 쓰고 있는지 그런 거를 카페에 앉아서 그냥 편하게 수다 맞아요. 떠는 느낌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우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전문가가 없이 우리가 돈 얘기를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도 10년 넘게 우리가 각자의 가게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잘 모르는데 그냥 맨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서 한번 가볍게 우리끼리 카페에서 하는 것처럼 네.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의 사연을 받았고요. 실제로 그 사연 주신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네. 사연을 보내게 된 계기가 주변 친구들이 돈 얘기를 잘 안 해서 저희한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의도대로 선생님들께서 보내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뭐 특별히 팁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청에 이제 앞서 이제 선생님들이 보내주신 가계부를 읽기 전에 앞서서 저희의 가게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우리 살림살이 또 중요하죠. 저희 각자의 가계부보다도 저희는 거의 아침부터 저녁까지 먹고 퇴근을 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시간보다 작업실에 있는 시간이 더 길거든요. 약간 거의 경제 공동체 느낌이랄까? 맞아요. 그래서 작업실의 가게를 한번 우리가 되돌아 봐야겠다. 왜냐면 단 한 번도 제대로 되돌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 작업실의 가게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닉네임은요? 하마리와 넌마니. 직업은요? 프리랜서. 고정비는요? 네, 작업실 월세고요. 네. 50만 원이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월세 날입니다. TMI. 그리고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어요. 작년에 저희가 그 비혼 여성 경제배설을 냈던 시점에는 작업실에 친구 한 명 더 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래서 그때는 3분의 1만 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저희 둘이서만 오롯이 감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관리비는요? 전기세, 수도세 합쳐서 5만 원 정도를 내는데 겨울은 좀 더 나와요. 저희가 그 난로를 계속해서 돌리기 때문에 맞아요. 한 7, 8만 원까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식비인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냉파든 작밥이든 보면 작밥 좀 살벌하죠? 진심이에요. 얘네들 먹는 거에 진심이다. 네.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근데 정말로 100% 진심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플로 맨날 이제 컴퓨터 마우스로 장을 보는데 네. 그걸 한 번도 한 달 우리가 어느 정도 쓰는지 추산하지 않았죠. 그래서 촬영하는 지금까지도 보고 오지 않았어요. 지금 보려고. 네. 한번 볼까요 지금? 네, 찐 리액션 하려고 아꼈거든요. 자 보자. 지금 이게 기간 내 내역이 나와 있네. 1개월 내에 우리가 얼마 썼는지. 32만 1,870원. 별로 안 썼네? 나 한 50만 원 썼을 것 같은데. 이게 왜냐면 n분의 1이기 때문에 한 명당 한 16만 원 정도로 쓴 거죠, 사실상. 뭐야? 괜찮네. 갑자기 뿌듯해짐.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로 커피값. 커피는 저희가 늘 한 6만 원치씩 캡슐 커피를 시키는데 한 2달에 한 번? 네. 한 달 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이클이. 그럼 3달에 2번 정도네? 네. 그러면 한 45,000원으로 추산하죠, 한 달에. 네. 뭐 외식값도 한 번씩 해요. 외식도 한 번씩 한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사 먹는 것 같고, 뭐 밖을 나갈 일이 있다거나. 치킨을 먹는다거나 뭐 갑자기 밥 시간이 이제 애매해가지고 그냥 시켜 먹어야겠다 해서 시켜 먹거나. 그 10만 원 안 넘는 것 같아. 한 달에 무조건 안 넘어요. 7, 8만 원 정도? 라고 추산을 하고요. 7, 8만 원이다. 장비값 이게 되게 들쭉날쭉한데요. 저희가 뭐 조명을 살 때도 있고 뭐 삼각대를 살 때도 있고 뭐 마이크를 살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일단 지금 한 달 안에는 안 산 것 같아요. 그럼 네. 빼죠. 그리고 저희가 한 3달 전에 컴퓨터를 또 새로 샀고요. 4달은 된 것 같네요. 4달 정도 됐네요. 벌써? 그때 좀 많은 지출을 했어요. 투자죠? 사실 저희가 좀 그런 이 보내주신 분 중에 뭐 삶을 효율적으로 만드는가? 에 중점을 두고 소비를 한다라고 하신 선생님이 계신데 저희도 사실 그런 거에 따지면 그런 거에 좀 중점을 맞춰서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작업실에 뭐 후라이팬을 바꾼다거나 뭐 나무 수저를 바꾼다거나 테이블 매트를 산다거나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소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진짜 필요한 소비니까 맞는 소비라고 생각하고요. 네. 상당히 양호하다. 저는 그렇게 자평합니다. 그리고 우리 넘만이 선생님이 최근에 어떤 뭐랄까 소비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선엄만의 어떤 특이점이 오는 가계부 한번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거든요. 일단은 네. 먼저 선빵 칠게요. 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상반기 안에 저의 벌스데이가 있었다. 그렇다. 네, 벌스데이가 있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는 밑밥간을 이 중에 하나는 나의 벌스데이 프레젠트가 있다. 나에게 주는 그 하나 일단 본인이 본인에게 주는. 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에어팟이었습니다. 네. 근데 에어팟을 왜 샀느냐? 제가 원래는 그 헤드폰을 쓰고 다녔어요. 몇 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길다. 여기에 갑자기 물집이 생긴 거예요. 이게 공기가 안 통해서 내가 오래 쓰고 있으니까. 맞아, 여름에 계속 물집 생겨서 얘 네, 여기에 물집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좋은 핑계, 생일이다. 그래서 구입을 폰을 하였고. 바꿨잖아요, 그리고. 네. 폰은 이제 제가 이전에는 아이폰 6S를 4년을 썼어요. 이것도 밑밥. 4년을 진짜 썼고. 뒤지기 직전인 거 막 배터리 갈아가면서. SE2를 그러니까 저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려서 존버해서 산 거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얘기할게요. 제가 이제 자급제로 산 거예요. 자급제로 사서 그 예전에 비혼여성 경제백서에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알뜰폰으로 맞아. 갈아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달에 10기가를 쓰는데 2만 원을 냅니다. 맞아요. 그렇게 됐고 길다 길어. 제가 2주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서도가 길다 길어. 음악을 할 거 왜냐? 내가 강조지를 데뷔시켜야 하는 나의 사명이 있어. 사실이야 그거. 네,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비트도 찍고 좀 생쇼를 해야 돼요. 잘 찍어요. 808 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미디를 찍을 수 있는 전자 키보드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비싼 거 안 샀어요. 30만 원 정도를 들였고 키보드에는. 그리고 이게 가장 최근 소비인데 이북 리더기를 한 13만 원짜리를 샀습니다. 네. 왜냐면 책을 너무 안 읽는데 도서관도 닫고 그래가지고 샀는데 저 근데 진짜 많이 읽었어요. 나 인증 가능. 맞아. 그래서 얘가 뭐랄까 그 상반기에 벌스데이 주간에 네. 정말 많은 걸 샀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난리가 난 거죠. 이 미친놈 필요한 거 다 샀다. 진짜 실제로 우리가 카톡으로 이런 말 했어요. 미친놈 필요한 거 지가 지손 다 사고 있다. 미친 거 같다. 저는 필요한 게 없는 새끼다. 제가 뭘 살 때 옆 사람한테 물어보진 않거든요. 그때 그래서 제가 우리 너만이 선생님 귀를 위해서 다른 친구와 함께 고급진 블루투스 스피커가 집을 하나 왔죠. 돈을 합쳐갖고 진건강 스피커를 또 선물 드렸지요. 집에서 여기 그 스피커 앞에 갇혀 사신다고. 네, 잠자기 직전까지 거기 앞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강민지의 특이점이 어느 소비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자면요. 여름을 맞이해서 이동형 에어컨을 샀어요. 사실 나 올해 안 살라 그랬거든. 근데 올해 그렇게 덥다면서요. 그리고 실제로 더워. 습하고 그리고 집이 이제 이사를 오고 나서는 첫 여름이에요. 많이 습하더라고요. 물이 이만큼 나오더라고요. 어제도 비 와가지고 이만큼 쌓였어. 그래서 그렇기도 그렇고 이제 최근에 집에 이제 친구들이 좀 놀러 오면서 너무 더워하는 것 같아서 한 30만 원 초반대를 들여 이동형 에어컨을 샀습니다. 잘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1인 가구한테 이동식 에어컨이 굉장히 좋다고 하는 기사도 봤고요. 왜요? 아니 좋다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전기세가 뭐라 해야 적게 되지? 나온대요. 그러니까 전기세가 적게 나오고 1인 가구 특성상 2년마다 주거지를 옮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다니는 거지. 에어컨을 갖고 다니기 용이하니까 각광받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거는 거를 하면은 사람들이 보잖아요. 야, 그쵸, 떼가는데 그거 이동하는데 돈 더 든다. 난 떼가야 돼. 그냥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달기도 했고 전기세가 너무 적게 나오는 게 제가 이렇게 얼마 나와요? 틀고 이제 저번 달에 냈을 때 10,000원이 안 나왔어요. 원래 우리 집이 진짜? 전기세가 좀 적게 나오는 것 같긴 하거든요. 대박. 근데 10,000원밖에 안 나왔어. 물론 우리가 작업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긴 하지만 4,600원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업실에서 많이 써. 4,600원 중에 내가 봤을 때 1,000원은 블루투스 스피커고 맞아. 그 전원이 되는 걸로 끄지도 않아 블루투스 스피커. 네. 그리고 테이블을 좀 과소비를 했습니다. 네, 과소비는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 큰 걸 2개를 샀더라고요. 이렇게 끝을 보셨어요. 요만한 사이즈예요. 그거가 그래서 나는 요만 해가지고 친구 바. 들어오면 하나 붙여서 해야겠다 했는데 이만한 게 왔더라고. 그래서 그걸 2개를 사고 과소비를 좀 했고요. 최근에 이제 운동을 한답시고 야간 가방 이게 힙색이라고 하죠. 그걸 하나 샀고 샌들 샀고요. 그리고 님들이 놀리던 절바지 하나 샀고요. 난 너무 만족한데 님들이 왜 자꾸 절바지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절바지라고 안 했어요. 걔네 한복이라고 했어요. 요즘에 딱 스타일 맞게 입고 다니지. 오늘도 그 바지 입었거든. 그러네. 네, 그렇게 저희는 특이점이 겁니다.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저희가 주인공도 아닌데 말이죠. 주인공 편을 하나 내줘 뭐. 어머머머머. 전 재밌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하마리와 넌만이는 보통 작업실에서 모든 일상생활을 다 보내며 집에서는 전기세 4,000원, 10,000원짜리 내면서 작업실 그 전기세는 한 50,000원짜리가 나온다. 집에서 거의 뭐. 잠만 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녁까지 먹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작업실에서의 삶이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밥을 진심으로 먹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얘기했어. 우리가 작업실에서 밥을 잘 챙겨 먹기 때문에 외식에 대한 갈증이 크게 없는 거라고. 외식할 만큼의 돈을 다 작업실에 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또 그렇게 역시 해먹는 게 덜 드네요. 그지. 그리고 최근 시국에 비춰보건대 그렇게 먹는 게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는 뭐 그 식비에 좀 돈을 안 아껴요. 뭐 고기라든지, 뭐 과일이라든지 아끼지 않고 소비하는 편입니다. 네, 작업실에서 수박도 시켜 먹는 사람들입니다. 아, 맛있어. 인정하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선생님들의 됐고? 사연을 네.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첫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볼까요? 네. 네, 닉네임은요? 곰곰밥님입니다. 직장은요? CG 업계 괄호 월급이 짭니다. 괄호. 월급이 짭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말넘마님. 저는 지금 서울에서 자취하며 200만 원대 초반 월급으로 월 100만 원 이상 저축하며 생활 중인 25살 3년차 직장인입니다. 평소 하말넘만을 재밌게 보고 있고 이전 당신의 가계부 시리즈도 유익하게 보았기 때문에 혹시 제 글도 누군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메일을 드립니다. 혹시 라고 누가 뒤에서 하셨습니다. 쫓아오나요? 네. 그럼 대단하네요. 200만 원 초반대 월급인데 월 100만 원 이상을 저축한다면 네. 50% 이상 그쵸. 저축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분께서 그 항목별로 네. 어떻게 지금 경제 관련 소비를 하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주거비는요. 사회 초년생 생활을 월세 70만 원에 관리비 6만 원인 돼서 시작하셨대요. 회사 근처가 강남이었대. 그러면은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원룸이겠네요. 70만 원. 와, 그렇죠. 네. 주거비 때문에 저축이 불가능할 지경이어서 돈과 시간을 모아 중소기업 청년 전세 자금 대출을 이용해 전세집으로 옮겼습니다. 지금은 이자 월 10만 원과 관리비 5만 원, 공과금만 내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자 여기서 중소기업 청년 전세 자금 대출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은 여기로 거기에요, 여기에요? 아무튼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네. 뭐랄까, 사회 초년생일수록 월급의 지출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주거비잖아요. 그럼요. 아무래도. 네. 특히 그리고 강남이래잖아. 70만 원이 나갔대잖아. 76만 원이 나갔대잖아. 네. 근데 초년생이 얼마나 벌었겠어요? 그쵸. 지금 3년 차여서 200만 원 초반대인데 네. 그때는 100만 원 후반대였다는 그럼요. 거잖아. 그러면은 꼴랑 100만 원 남는 거야, 월세 하면은. 되게 잘하셨네요. 네. 그다음 식비는요? 네, 주거비 다음으로 많이 쓰던 분야가 식비였어서 예. 점심을 밖에서 사 먹는 대신 도시락을 싸와 먹고 있습니다. 진짜 부지런하시네요. 이번 주에는 냉장고 파먹기 중이라 장보기 비용이 없는데 보통 장 보는데 일주일에 3, 4만 원 정도 씁니다. 과일도 많이 사 먹고 야채도 많이 먹고 밥도 고기도 많이 먹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대식가입니다. 이야. 딱 먹는 만큼만 사니까 비용이 많이 절감되고 요즘은 거의 아침과 저녁도 집밥을 먹습니다. 진짜 부지런해야 가능한 거다? 진짜. 사실은 저희는 우리 작업실이니까 밥을 해먹기 좀 용이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가 되게 부지런하다고 생각하거든? 해먹는 게 다가 아니잖아. 씻는 게 더 크잖아. 씻고 먹고 그거 점심하면 저녁 또 해야 되고. 근데 심지어 회사를 다니면서 도시락을 싸다니면서 난 이럴 수 있다는 게 진짜 그니까. 보통 이제 만약에 회사 다니면은 뭐 점심은 나가서 먹자고 막 이렇게 유혹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진짜 이 인내심이 그러니까 거의 아침이랑 저녁도 집에서 드시는 거면 일주일에 3, 4만 원이 식비가 오롯이 다인 거네요. 진짜 사실상. 그러면 한 달에 20만 원 정도. 맞아. 근데 딱 먹는 만큼만 사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내가 좀 네, 반성해보세요. 힘들어요. 나 몰라. 엄마 닮아서 그래. 우리 엄마 때문에 그래. 우리 엄마가 나 이렇게 가르쳤어. 손이 좀 커요. 어머니한테 영상 링크를 보내야겠다. 근데 우리가 식비를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네. 저희가 식비를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저희는 이제 모님들이 집에서 뭐 야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반찬 같은 것들을 시시때때로 보내주세요. 작업실로. 저희 집 말고 김치도 사실 저희는 받아서 먹고요. 그런 것들 사실 받아 먹다 보면은 한 달에 후딱 가기도 하거든요. 네. 그거 우리가 사 먹는다고 생각하면 한 10만 원은 더 들 것 같아. 짠테크 한번 읽어볼까요, 선생님? 마이플레이스 인증하거나 네. 챌린저스 같은 소소한 짠테크를 하면 정말 10원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귀찮지만 적을 땐 하루에 50원, 많을 땐 하루에 250원을 벌며 푼돈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출석하는 짠테크는 저랑 성격이 안 맞아서 안 하고 있습니다. 여러 어플 순회를 하며 시간이 많이 드는 게 싫어서 한두 가지만 제대로 하기로 정해가지고 뭐 이거는 사람마다 각자 성향이 다르니 개인에 맡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좋네요. 이 마이플레이스가 뭔지 아세요?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 네이버 마이플레이스라고 뭐냐면 이제 내가 어떤 집에 가서 영수증을 받잖아요. 식당 같은 데 가서. 그걸 이제 사진을 이렇게 어플에 네이버 어플에 등록만 하면은 50원을 줘요. 근데 그거 나 알고 있거든? 나도. 친구가 알려줘서 심지어 한번 올려봤어. 아, 그래? 그게 그리고 어떤 나 시도도 안 거냐면 해봤어. 영수증 하나로 3명이 해도 돼. 나
그래서 그게 받을 수 있는 건데 그게 안 해지더라? 애초에 영수증을 안 받지. 저희는 받지도 않고 이게 막 가계부를 들여다보는 사람들도 송구스럽지만 아닙니다. 그래서 반성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보내신 분들이 마이플래스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걸 할 때마다 약간 저희가 성장한다니까요. 저번에도 작년에도 그거 찍고 나서부터 적금 들어오고 그랬잖아요. 좌불이 한성이야 지금. 아무튼 그렇고요. 건강한 소비 한번 읽어볼까요? 네. 건강과 자기 개발에는 너무 아끼지 않으며 효율적으로 돈을 쓰는 편입니다. 현재는 헬스장과 영어 수업에 고정 지출이 나가고 있습니다. 요거를 저희가 그래서 영어 수업 같은 것들을 야망 소비라고 하려고요. 네, 카테고리를 나눴습니다. 야망 소비 영어 수업 하시고요. 네. 그리고 뭐 헬스장은 뭐 야망 소비일까요?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야망? 네. 야망이 사실 뭐 거창한 건 아니니까요. 거창할 수도 있지만 거창하지 않을 수도 있는. 네, 물욕이 엄청나게 많은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계 욕심이 심합니다. 사고 싶은 기계는 너무 많은데 또 돈은 모으고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저만의 규칙을 정해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하셨냐면 소액 적금을 가입해서 적금이 만기될 때만 금액 내 물건을 사기라고 정하셔가지고 뭐 카카오 26주 적금 이제 많은 분들 다 아시겠죠? 이런 거랑 뭐 매달 뭐 4만 원씩 넣는 적금을 들어가지고 만기가 되면 그 돈을 일시불로 결제하신대요. 저도 일시불로 하죠. 저도 일시불이에요. 왜냐면 신용카드 없으니까요. 작년에 애플워치가 사고 싶어서 적금을 들어놨는데 그 사이 욕구가 시들해져서 그 돈은 비상금 저축했다가 이사할 때 부동산 복비로 잘 썼습니다. 저는 목적 없이 돈을 모았거든요. 그러니까 커다란 적금 말고 작년에 이제 카카오, 어머 나 안경 없지. 카카오톡 이제 맨날 3,000원, 그러니까 커피 적금이라고 하잖아요. 너 따라서 들었던 거. 그거가 이제 거의 끝나갈 쯤에 한 100만 원, 1년 보니까 100만 원 정도가 좀 넘더라고요. 끝나갈 쯤에 제가 치과 관리비 생긴 거예요. 그 돈 거기다가 쓰면 되겠다. 이렇게 되더라고. 그거 아니었으면 생돈 나가는 기분 들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딱 적금을 100만 원을 타서 쓰니까 약간 덜 쓴 것 같은 기분? 그런 기분이 들더이다. 네. 그래서 약간 요렇게 소소하게 작게 모으는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뭐 당장에 뭐 성취가 뭐 이런 거를 차치하고 사람이 막 반드시 막 어떻게 뭐 이런 사연 같은 거 보니까 뭐 갑자기 강아지가 아플 때, 뭐 갑자기 뭐 어디가 아플 때, 갑자기 병원 갈 일이 생겼을 때, 뭐 이럴 때 쓰기 욕이 나더라고요. 그런 작은 금액의 소액의 적금들이. 네. 그리고 뭐 이렇게 짧은 주기로 적금을 들었을 때 성취감이 더 커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막 너무 길면 못한다 나 지루해서 못한다. 우리 엄마도 그러거든요. 근데 저도 좀 그런 편이에요. 저도 그래요. 네. 아닌가? 나는 사실 좀 별 생각 없는 편인 것 같기도 해요. 예정에 없던 사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부업으로 돈을 벌어서 사신대요. 부업 어떤 거 하시려나? 이분의 부업은 그 소소한 외주였습니다. 소소한 외주와 그리고 네. 중고거래도 수입으로 치기 때문에 급할 땐 세간살이를 당근마켓에 팔아서 수입을 늘린대요. 근데 요즘에 그 당근마켓 진짜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네, 당근마켓 기업 성장 속도가 장난이 아니라는 기사도 몇 번 본 것 같아요. 진짜 대박이다. 네. 우리 엄마도 쓰세요. 늘 그렇듯 지하철 정기권 쓰시고요. 네. 모든 어떤 알부자들이 그렇듯. 그래서 아까 그 영어 공부는 해외 취업이 꿈이라서 그렇게 하고 계셨고. 네. 근데 참 그 매일매일 소득을 체크하시는 게 되게 저는 좀 의미 있는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 소득이 플러스 348원이라도 이걸 되게 기록하신다는 게 네, 그게 진짜 되게 신기해. 인상적이었어요. 맞아요. CM의 이자까지 다 따로 이렇게 계산을 하시는 게 되게 부지런하신 분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지런한 성향이신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부자들의 특징인 것 같기도 해요. 부지런하고 꼼꼼한 거.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다음 분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다음 분은 좋은 의미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저희의 눈길을 확 사로잡았던 분입니다. 사연입니다. 네. 자, 닉네임은요? 작고 소중한 내 월급. 직장은요? IT 회사 괄호 개발 직군. 그리고 200만 원대의 급여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뭐 얼마 전 다니던 직장을 퇴사하셔서 식비는 따로 나가지 않으시고요. 현재는 그래서 본가에 지내는 중이세요. 그래서 생활비, 월세, 관리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잘한 지출 외에 최근 소비 중 유의미한 것들도 따로 이렇게 표로 써주셨거든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네. 서울 여행을 가셨대요. 친구들이 모두 취준생이라 숙박비를 내가 선물 겸 결제해줌. 식비, 기념품 등. 그렇게 해서 한 50만 원 쓰셨어요. 기본 비용이죠. 네. 기분 내셨네요. 네, 그럴 수 있죠. 당근마켓에서 미니 건조기 15만 원 주고 사셨고요. 그럼 매달 이자, 대학생 때부터 집안 생활비 때문에 이 금융권에서 대출 시작. 현재는 3천만 원이 넘는 대출 보유. 대출 당시에는 집에서 이자를 다 내주기로 했으나 취업 후부터는 자연스레 대신 납부하도록 부담.
돈이 생기면 바로 줄게라는 말로 3년째 쓰지도 않은 대출이자 납부중. 이게 달에 60만 원. 그러니까 그래서 방금 그럴 수 있지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아끼셨어도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도 막 이런 어떤 상황인지 상대방이 알면 그냥 내가 다 사고 싶은 마음이 저도 많고 실제로 그렇게 하지만 사람들 뭐 다 없겠어요. 네, 근데 이렇게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나를 먼저 돌봐야 하지 않을까. 네, 물론 뭐 속사정이 다 따로 있겠습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써진 이 줄만 보면은 이 돈 아끼셨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엄마한테 400만 원을 빌려주셨대요. 매달 50만 원씩 돌려받기로 약속함. 그리고 정기 결제, 유튜브 음악 스트리밍, 넷플릭스 등 한 달에 6만 원. 되게 이분도 문화평론가시네요. 근데 좀 궁금했어요. 6만 원의 세부 내역이 좀 알고 싶은 그런 기분. 지금 넷플릭스 9,900원. 9,900원 맞나? 음악 스트리밍 한 8,000원. 유튜브 프리미엄이면 한 12,000원 되나? 네. 그러면은 지금 이것만 하면 거의 3만 원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6만 원. 나머지는 뭘까? 그리고 이북 결제. 책을 많이 원래 읽으신대요. 그래서 12만 원 쓰셨고요. 그리고 이제 나만의 경제 관련 노하우에 네. 대해서도 보내주셨는데 한번 읽어봐 네. 주시겠어요? 중소기업 재직자 기준으로 청년 내일 채용 공채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재직자와 기업 모두 조건에 맞아 신청 가능하며 네, 이 세부 사항은 지금 이 뒤에 이렇게. 그래서 이게 2년 동안 근무를 해서 1,600만 원을 타신 거죠. 이거 400을 넣어서. 받으실 수 있는 분은 꼭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이거 엄마한테 400만 원 빌려주신 게 퇴직하면서 생긴 퇴직금 플러스 내일 채용 공제로 여유가 생긴 거를 알게 됐대 엄마가. 그래서 빌려준 거네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혼 여성들 가족들에게 절대 어떤 경제 상황 공유하지 말라고. 그 생각, 그 얘기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근데 이 기타에 써주신 말을 한번 읽어볼게요. 지금 당장에 제가 도움은 될 수 없지만 혹여나 제 상황의 해결 방안을 찾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드립니다.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집안의 생활비를 위해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고 너무 많은 대출 때문에 신용 등급 역시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가 청년 내일 채용 공제와 퇴직금으로 수중에 2천만 원 가까운 돈이 생겼는데요. 여기서 한동안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1,500만 원 정도를 쓸 수가 있는데 이 정도면 제가 보유한 가장 높은 이자의 대출 3개 정도는 갚을 수가 있대요.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가장 높은 이자의 3개 정도라고 하시네요. 하지만 또 저는 9월달부터 재취업을 위해 서울에 상경할 예정이고 IT 회사가 많이 위치한 곳들은 집값이 너무 비싸서 1,050은 잡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 상황에서 제가 수중에 1,500만 원을 가지고 대출을 갚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은 당장 이후의 계획을 위해 저금해 두어야 할까요? 라고 고민을 한번 써주셨거든요. 네. 당장 이후의 계획을 위해 저금해 둔다는 건 지금 이 1,500만 원을 보증금으로 쓰신다는 거니까 사실 이게 유동자산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500만 원을 뭐 어디에 투자를 해서 네. 이 돈을 불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건 또 오롯이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혹시 그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같이 뭐 LH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나 이런 거 한번 알아보셔서 보증금을 좀 줄여보는 방법을 찾아보신다든지 네. 뭐 아니면은 뭐 쉐어하우스 같이 보증금이 크게 들지 않는 그런 데서 일단 뭐 한 1년 정도 존버하면서 어차피 월세는 나가니까요. 네, 뭐 존버하면서 돈을 모으는 것도 방법일 것 같고 근데 대출 이자가 계속해서 월에 60만 원씩 발생하고 있는 걸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일부를 갚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네. 뭐 댓글에도 약간 묘안을 가지고 계신 선생님이 있다면 한번 이 선생님을 위해 한번 조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팁을. 네. 아무튼 근데 이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매일 K 장녀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집안의 빚을 떠안고 있는 여성분들 그리고 어떤 집안의 경제 상황을 나의 경제 상황인 것처럼 여기는 마음들 그런 것들 되게 많은데 저희도 근데 그런 게 뭐 100% 없다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저도 그래요. 그런 마음은 있단 말이야. 내가 뭔가 액션 하진 않지만 근데 우리 계속해서 혼자 살고 계속 이런 일들 해야 되는데 지금 엄마한테 빌려준 돈 400만 원 아니었으면은 고민이 좀 덜했을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보증금 500짜리도 있을 테니까요. 어디에는. 그리고 만약에 빚을 한 1,000만 원 갚고 이 400에 500 해서 한 900에 1,000 만들어서 구했을 수도 있었던 거고. 그래서 한번 네. 그래도 이야기가 조심스러워서 자꾸 말이 끊기는데 굳은 마음을 좀 먹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50만 원. 저희의 생각은 400만 그렇습니다. 원. 최근 소비 중에 450만 원이 사실 안 해도 되는 소비였네요. 넘어가죠. 네, 다음 세 번째
닉네임은요? 호요요밴드. 직장은요? 출판 유통 계열. 지난 며칠간의 소비 중에 유의미한 내용을 한번 소개시켜 주시죠. 일단 시작이 언니 아파트 구입 계약금입니다. 1,800만 원을 빌려주셨어요. 급매물이 나와서 당장 계약금을 위해 급전이 필요해서 빌려준 비용입니다. 이건 역시 여윳돈이 없었다면 계약도 힘들었을 겁니다. 라고 하시면서 1,800만 원으로 일단 스타트를 하셨고, 네. 그 다음에는 일단 야망 소비입니다. 영어 학원 등록 주 1회 한 달 20만 원. 의지가 약해서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건 힘들어서 주말에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에게 팝하고 없이 메일 보내고 통역 없이 박람회 나가는 목표로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해외 박람회가 다 취소되고 메일은 팝하고가 열심히 번역해줘서 처음 등록한 초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픽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약간 이제 혼자 사시게 되면서 반려동물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그 부분을 위해서 이것도 참고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읽어드리자면요. 강아지 스케일링 및 입원비 112만 5,800원. 키우던 강아지가 12살이 됐나 봐요. 그래서 이제 12살쯤 되면 강아지 다 아프잖아요. 제 주변에도 강아지를 키우는 지인들이 많지만 진짜 돈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 잘 자라게 4, 5만 원은 거의 그냥 나가는 돈이야. 뭐 강아지 치약, 강아지 뭐 발에 바르는 뭐 젤? 이런 것도 되게 4만 원, 3만 원 돈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아무거나 먹일 수 없잖아요. 뭐 사료도 좋은 거 먹여야 되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좋은 결정하셨으면 좋겠다. 네. 왜냐면 또 생명이라는 게 끝까지 책임져야 되는 그럼요. 거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아파트 구입 계약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이런 이야기를 다른 사람하고 한번 지나고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부동산 정책이 많이 바뀌면서 되게 이 혼돈의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오고 실제로 정책이 발효되기 이전에 이렇게 계약금을 형제들하고 나눠서 아파트를 6억 이상 아파트를 빨리빨리 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 네, 있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만약에 그런 케이스라면은 되게 발 빠르신 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만약 그런 케이스라면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면서. 제가 어제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야망 소비가 또 있거든요.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직장인 훈련 과정으로 프리미어 기초 강의를 총 56,085분으로 수강하셨다고 하거든요. 네.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은 동영상 편집하는 법이라던가 이런 거 배워두는 거 진짜 완전 추천. 네, 이거 사이드 잡이 될 수 있어요. 많아요. 되게 프리미어 아니어도 각종 툴 가르쳐주는 네. 게 많습니다. 직장인 훈련 과정. 요즘에 꼭 지금 유튜브뿐만이 아니라 편집 한번 알아놓으면 정말 사이드 잡이 될 수 있는 맞아요. 가능성이 정말로 크기 때문에 사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가장 좋은 재테크는 수입을 늘리는 거라고. 근데 사실 거의 뭐 그냥 직장생활 하는 사람들한테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 어떤 다른 영역에 내가 할 수 네. 있는,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더라고요. 내가 하는 일을, 그러니까 내 본업과 완전히 다른 업계의 일을 사이드업으로 해놓으면,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처럼 이렇게 막 일이 터졌어. 그래서 본업이 약간 주춤해. 그때는 요걸로 먹고 사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추천 많이 하시더라고요. 해징 느낌이네요. 그쵸, 해칭 느낌이네요. 직업도, 부업도.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이드 잡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 많이 키웠으면 좋겠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저축만으로는 돈을 모으는데 한계가 있어 현재는 공모주 청약을 공부한다고 하셔서 그게 뭐지요? 공모주 청약이 무엇인가 뭐죠? 검색해봤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주식에 상장하기 전에 주주를 공개 모집을 해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몰랐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 이거 찾아보니까 어떤 기업이 이제 상장하기 전에 이거 할 거다, 공모할 거다 이렇게 글이 올라오면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 기업의 지금 현재 가치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투자하는. 네, 지금 올해 안에는 보금자리론 대출받아서 3억 이하 아파트 구입하려고 집 알아보고 있고요. 집을 사려고 알아보니까 정말 나라에서 혼자 사는 여성에게 어떻게든 결혼시키려고 하는 게 보입니다. 만 30세 미만 미혼인 저는 아무리 모부님과 분리세대라고 해도 1세대 2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결혼하지 않아서 취득세도 4%가 아닌 8%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나만의 경제 관련 노하우로 보내주셨는데 적금이 되게 많으세요. 6개. 그러니까 현재 들고 있는 단기 적금 리스트가 6개거든요, 지금. 월 20만 원짜리 하나, 30 하나, 20 하나, 30 하나, 50 하나, 30 하나. 이렇게 금리도 이거 왜 이렇게 높아? 7%짜리가 하나 있어. 1년 단기 적금은 금방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월급 들어온 날 각각 적금 통장에 다 이체해놓고 생활비 통장은 필요한 만큼만 놔둡니다.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쓰더군요. 맞습니다. 남는 돈 있으면 바로 파킹 통장에 넣어서 다달이 들어오는 이자를 보며 뿌듯해합니다.
지금 뭐 단기 적금 리스트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장기 적금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아, 그렇죠. 있을 수도 있죠. 있겠다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적금으로 목돈을 모은 다음엔 이제 예금 통장을 네. 여러분들 넣으셔야 됩니다. 네. 적금의 끝은 소비가 아니에요. 보통 약간 적금의 끝이 소비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특히 이제 연령대가 어릴수록 뭐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말한 것처럼 뭐 여행 적금이라든지 적금을 한 다음에 다 먹는다. 요게 아니라 적금의 끝은 예금입니다, 여러분들. 네. 예금 통장에 넣으셔야 돼요. 저도 4월 달에 만기된 적금 2개 다 그대로 예금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저도 넣었어요. 네. 그리고 이분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철칙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에 큰 돈 쓰지 않기. 네. 예시가 어떤 거냐면요. 휴대폰을 흥미가 없어서 샤오미 홍미노트 5를 9만 원에 구입해서 1년 넘게 잘 쓰고 계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도서관 이용하기. 구에서 운영하는 스포츠 센터에서 운동하기. 왠지 이분은 3억 이하 아파트 구입을 빨리 하실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요. 큰 돈을 한 방에 쓰시지만 이 평소의 습관이 잘 이렇게 형성되신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나머지 이제 사연을 저희가 통으로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꿀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을 저희가 끌고 왔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상생카드입니다. 네. 뭐지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현재 네. 광주광역시에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8월까지 10% 할인된 금액으로 지역 화폐를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인당 한 달에 50만 원까지 구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50만 원짜리 샀으니까 5만 원을 세이브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생활비를 쓰시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꿀팁. 돈을 나이대에 비해서 많이 모으신 분들, 돈 모으는 게 습관이 되신 분들의 어떤 소비 패턴을 저희가 살펴보니까요. 그때도 저희가 시즌 1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큰 돈이 들어갈 것 같은 달에는 미리 돈을 빼놓는 거. 미리 우리가 그 얘기하자, 만약에 모부님 생일이다 아니면 친구의 생일이다, 이렇게 목돈이 들어갈 것 같은 달에 돈을 미리 빼놓는 거. 근데 그거를 거의 모든 분이 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사연들 보면서 재밌었던 지점이 하나가 있는데 네. 차에 대한 거였어요. 택시 탈 일이 너무 많아서 차라리 차를 사고 말자라는 이야기도 주변에서 하는데, 보험, 수리비, 유류비 등등 합쳐서 매일 365일 택시로 2만 원씩 소비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차라리 택시가 싸다. 맞아요. 이렇게 결론을 내리신 분도 계십니다. 물론 자차가 있지만. 그분은 근데 지금 버스 배차가 30분인 시골에서 일하셔서 어쩔 수 없는 거고. 차가 자기가 있어야 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택시비랑도 또이도 했나 보죠? 그럼 매일 가계부 쓰신대. 이게 대박이야. 일단 보내주신 분들의 거의 구할은 가계부를 쓰시는 분들이셨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쉽게 사연을 보낼 수 있었던 거지. 그치. 자료가 이미 다 준비돼 있거든. 본인이 1년에 정확히 얼마 버는지 알기. 아, 맞아. 만약에 내가 매달 50만 원 적금, 이율 3%일 때 우리는 그냥 나 그냥 50만 원짜리 1년짜리 있는데 이렇게만 생각하잖아. 근데 달에 그렇게 이율을 계산해서 그러면은 이율이 내한테 얼마가 플러스가 됐다. 그리고 내가 오늘 적금을 넣어서 내가 총 가지고 있는 자산이 이번 달 플러스 몇십만 원이 됐다. 이거를 다 알고 있는 게 중요하대요. 그리고 요즘에 뭐 뱅크샐러드 앱 같은 거를 많이 쓰시는데 엑셀로 직접 정리하는 것도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근데 MBTI 뼛속까지 J라고 하시네. 네. 역시나 그래서 우리가 약간 거리감이 느껴지나 봐. 엑셀은 꿈꿀 수...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난 어렵습니다. 뱅크샐러드도 안 써. 심지어 몰라, 자꾸 혼내잖아. 네. 근데 이분 말씀하신 것 중에 또 인상적이었던 게, 어제 지출 0원데이였는데 오늘은 지출이 있네. 내일은 어떻게 지출을 안 하지라고 생각하신대요. 대박이야. 네. 어떻게 하면 내일 돈을 안 쓸까를 생각한다는 거지. 너무 신기해요, 진짜. 이 정도네요. 뭐 무조건 돈을 아끼자는 우리도 말이 많이 써요. 아니고요. 저희도 많이 쓰는데요. 저번에 너무 그런 류의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난 저렇게 못 산다. 네, 저렇게 안 산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초장부터 저희가 쓴 돈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분들에게도 쉽게 다가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게 밥을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도시락 싸다니라. 돈을 아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렇게 먹는데 어떻게 식비를 아끼라는 얘기를 우리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좀 생각해보고 허심탄회하게 같이 돈 얘기를 재밌게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얼마를 쓰고 있나 정도는 사실 저희 자신한테 하는 말이긴 한데요. 알아야 되지 않나? 이번에 지출이 어느 정도 나갔나? 고정비 요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 왜냐면 진짜 정신 놓고 사니까 나 이번 달에 가스비 냈나? 전기세 냈나? 이렇게 살게 되더라고. 안 낸 것 같은데? 근데 냈어. 그리고 아직도 그 주변에서 뭐 3년차, 5년차 이렇게 직장인
직장인 친구분들 중에서 모은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심심치 않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한테 가서 경종을 울려보는 역할을 저희도 정신 차린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게 정신 차리고 조금이라도 모으기 시작하니까 돈이 보이잖아요. 사실 저는 그 안에 이사도 했고요. 그 이전, 그러니까 똑같이 내가 소비를 해도 그 전과 그 이후는 또 다르다는 거죠. 내가 내 가계부를 들여다보고 사는 게. 네. 네. 우리도 사실 그렇게 못해요. 엑셀을 못 쓰고 맨날 들여다보고 못 사고 우리도 막 사고 싶은 거 충동 소비 막 참으면은 뭐 참아진다 이렇게 살 수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컨텐츠를 만들어낸 이후에 우리는 목돈을 모으고 있고 네.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걸로 네. 다른 것들 다음 단계에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네. 한 1년 반 전하고 지금은 완전 딴 사람이죠? 네. 저희는 지금 이제 1년 반 동안 모은 돈으로 이제 다음 스텝에 어떤 거를 준비하고 있어요. 네. 지금은 시기상조입니다만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사실 네. 그 이전에 우리가 그 돈 없었으면 생성도 못했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 돈돈하기 싫다 이러지 말고 그 다음 것들 어떤 것들 우리가 지금 당장 1, 2년 살고 죽을 거 아니니까 네. 한번 긍정적으로 나 얼마 썼다 뭐 이렇게 농담식으로 해도 되잖아요. 네. 나 이번 달에 얼마 썼네 이 바지 뭐 이럴 수 있잖아. 야 우리 이번에 야 어디서 뭐 장 봤는데 5만 원 썼다. 아이고 이럴 수 있는 거잖아. 아이 쿠쿠쿠 뭐 다음번에는 10,000원 줄여봐야지. 아이 쿠쿠쿠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럼요. 그렇게 한번 재밌게 여자들끼리 돈 얘기 해보자고요. 마무리해볼까요? 네. 네 여기까지 당신의 가계부 시즌2였습니다. 네. 시즌 올게요. 2가 여기서 끝이에요? 그럼 다음엔 3예요? 몰라요? 안녕히 계세요. 반응이 좋으면 시즌2로 또 올게요. 바이바이.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